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차 온라인 수업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논문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이제 마찬가지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주차에 대한 이제 논문이었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이제 논문 발표를 이어졌고, 네, 기말고사 범위부터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죠. 7주차랑 9주차.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시험 치르시느라 네, 수고 많으셨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결과 공지는 이제 이번 주 대면 수업 때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주차 이제 수업부터는 이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다뤘던 토픽이 이제 선생님들 두 분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논문을 이제 발표 담당해 주셨다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주제적으로는 되게 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제 좀 주제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이런 성격 검사 결과들, 그래서 성격에 대한 뭐 척도가 이제 마련되었고, 그래서 성격이 어떤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5가지 특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실제 성격 연구 전반에 걸쳐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주제를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성격 검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뭐 독일에 대해서 특히 최근 연구가 좀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굳이 독일인한테만 적용되는 어떤 검사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얻은 결과가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한 가지 또 토픽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속 이제 서두부터 뭐 미리 이제 결론을 이제 성격 심리학에서 정해놓고 있는 결론 그래서 나온 결과들 토대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정말 뭐 유전인지 환경인지 그래서 성격이 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좀 다루는 이렇게 두 편의 논문들을 이제 다뤘었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맨 처음에 뭐 외향성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외향적인 이점, 그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이제 외향적이지 않은 분들이 외향적으로 행동했을 때 이제 뭐 정신력 고갈되는 거 아니냐, 뭐 필요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웰빙에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최근 연구 질문들까지 다뤘다면은 오늘 이제 유전적인 특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또 신경증이랑 소비성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함께 다루는 그런 이제 주차로 이제 운영이 됐던 2가지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논문이 이제 장민용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일 키워드는 이제 일반화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SPPS에 이제 실린, SPPS에 실린 이제 되게 탑저널에 해당하는 이제 연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게 꼭 패널 스터디라 보기 애매한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이 연구 역시 이제 되게 대규모의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의 상관관계에 준하는 이런 이제 통계 분석적인 방법들을 이제 다루는 연구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민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성격 심리 같은 페이퍼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석이 많이 이제 좀 심화된 분석들 다 상관에 기반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보는 방법으로 반복 검증하고 뭐 일반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한 학기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분석 방법들도 이제 중점돼서 소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다른 심리학에 대비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무엇보다 이제 분석과 또 이제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좀 관건인 그런 연구 분야라고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 이제 그동안 이런 성격 특성들, 근데 이런 성격 특성이 이제 뭐 중요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일상의 중요한 삶의 여러 결과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얻었던 어떤 성격 특성과 그 삶의 중요한 결과 간에 가지는 그런 상관관계의 그런 크기들이 뭐 여러 이제 접근 방법에 걸쳐서 일반화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좀 굵직한 연구 주제를 다룬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화를 이제 좀 다른 모집다. 뭐 독일인이라면 뭐 한국에서 적용해도 동일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다른 인구, 뭐 여기 나오죠. 성별, 나이, 그다음에 인종, 뭐 이런 걸 이제
차치하고도 이제 다른 분야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할지, 그랬을 때 동일한 결과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일반화 가능한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아가서 이제 분석적인 방법에서도 5가지 특징들을, 이제 성격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도 이제 각각이 서로 이제 뭐 중첩된 게 없이 이제 포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부 결과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함께 다루고자 한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로버트니스에서 강건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던 성격의 5가지 특질들이 떤 개인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뭐 삶의 중요한 결과들과 연결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제 뭐 다른 연구자들이 뭐 시대가 지나서 또 반복 검증하더라도 이제 또 나오는 그런 결과로서 테스트가 가능한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맨 처음에 아마 2주차나 3주차 때 소개드렸던 뭐 심리학 전반이 가지는 어떤 반복 검증이 이제 뭐 replication crisis라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그 결과가 뭐 얼마나 강건한지를 설명하려면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뭐 다른 사람이 테스트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 더는 이제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분석 방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설명하듯이 뭐 남성에서 가졌던 결과가 뭐 여성한테도 일반화가 되는지, 다음 청년에서 검사했던 결과가 뭐 다른 연령에서도 일반화 되는지, 뭐 다수 민족이었다면 뭐 소수 민족도 일반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다음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 그다음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5가지 성격 특질을 서로 놓고도 이제 뭐 일반화가 되는지, 뭐 이런 거 이제 함께 분석해보자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항상 늘 이제 중요했던 연구 결과들을 이제 잘 정리되어 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 설명드렸던 이제 어떤 성격 심리학의 오늘날 이제 토대를 마련하신 분, 그 알포트가 이제 정의했던 성격 특성을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 하면 이제 시간에 걸쳐서 뭐 관련된 상황 전반에 걸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어떤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특징적인 패턴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알포트의 그 인용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성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하냐 하면 이제 5가지 영역으로 이제 측정하고 있다 해서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연구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나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차를 설명하는 부분인 건데, 특히 이게 흥미롭게도 이제 중요한 삶의 결과와 이제 많이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재미있죠. 그래서 외향성,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람의 뭐 지위라든가 뭐 웰빙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그다음 원만성, 뭐 자원봉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이제 종교적 신념, 그다음 성실성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뭐 건강과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성격 특질이 되겠고, 그다음 신경증은 이제 좀 부정적인 전설을 굉장히 빈번하게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이제 뭐 불행한 느낌의 정도, 그다음 나아가서는 좀 정신병리, 뭐 우울이라든가 이제 심각해지면 그런 걸로 이제 맞닿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방성은 뭐 어떤 정치적 견해, 그다음 직업적인 관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뭐 이렇게 이제 각각 어떤 성격 특징이 좀 다른 성격의 삶의 결과와 좀 설명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 해서 이제 그동안 이런 결과들이 많이 알려졌어요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완벽한 연구는 없고 사회과학이 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또 부담도 덜하고 재미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른 연구자가 테스트했을 때도 또 다시 나타나는 이제 반복 검증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일반화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과학적인 발견에 강건성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다른 연구자가 테스트했을 때도 그 연구 레시피가 뭐 그대로 이제 요리돼서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지,
그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가능성도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이 얼마나까지 가능할지, 뭐 여자한테 나타난 결과는 남자한테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연구 결과가 조금 더 확장 가능할지 이것도 이제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게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성별, 연령, 민족, 그다음에 이제 분석 접근법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결과들이 일반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뭐 그런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무 잘 소개했던 내용이라서 이 연구의 이제 이 논문의 연구 질문, 그다음에 가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연구 마찬가지로 이제 설문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앞서 보시면 되게 좀 희귀한 케이스이긴 한데, 한 저자가 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했던 선행 연구에서 이제 가져왔던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번 2차 분석을 하는데, 이제 뭐 성별, 연령, 그다음에 민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일반화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들어가겠죠. 뭐 성별, 연령, 인종, 뭐 민족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삶의 결과들 이런 걸 이제 측정 도구로 이제 넣고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빅5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빅5 뭐 메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메인 포인트는 결국 이제 빅5로 이제 성격 특성을 측정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삶의 결과들이 이제 총 83개의 결과 변수가 이제 포함됐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일련의 배터리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 소개됐던 건 이제 주관적 웰빙의 개념. 그래서 아마 뭐 한 3주 정도 뒤에 저희가 이제 행복과 성격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 소개될 개념일 텐데 일단 뭐 심리학에서 다루는 행복이라는 거 주관적인 웰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삶의 만족 그래서 인지적인 만족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긍정 정서, 부정 정서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복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 결과에 뭐 주관적 웰빙도 살펴봤고, 뭐 종교, 뭐 여러 감사, 뭐 용서, 뭐 여러 그 차원의 이제 변수들이 이 안에 개인적 결과로서 포함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뭐 보험 가입 통해서 살펴봤던 위험 행동이라든가, 뭐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의미를 했을 때 뭐 하와이 섬에서 뭐 얼마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었죠. 어떤 아이가 뭐 얼마나 뭐 회복 탄력성을 갖냐에 따라서 뭐 이 삶에 뭐 이 친구의 이제 뭐 20, 30대 삶이 좀 차별화를 가져왔다. 그때 이제 소개드렸던 회복 탄력성 이런 이제 변수들도 다 이제 개인적 결과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제 궁금하신 선생님들 좀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개인적 결과, 그다음에 사회 제도적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총 83개의 결과 변수를 이제 라이프 아웃컴 메저로 이제 포함해서 살펴봤던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성별에 걸쳐서 이제 어떤 성격 특성과 삶의 결과 간의 연결이 이제 일반화가 되었다는 측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연령에 있어도 또 일반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다수 집단, 소수 집단 간에 이런 민족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이제 또 일반화해서 해석이 가능했다는 건데 단 하나, 이제 그 좀 접근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격 특성에 대해서, 다른 성격 특성을 이제 공변량으로 통제했을 때,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외향성이 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결과를 이제 뭐, 신경증을 통제하고도, 그 순 효과를 봤을 때는 이제 외향성이 이제 신경등에 갖는 설명력을 배제하고 삶의 만족도에 뭐 영향을 미치는 그 설명력 크기를 이제 검증해 봤을 때는 그 결과 연관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게 좀 약간 좀 다른 패턴과는 다른 결과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마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강건하게 일반화가 되었냐 했을 때, 외향성은 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연결감, 그다음에 웰빙과 이제 많이 연결되었고, 그다음에 원만성, 성실성은 이제 조금 더 친사회적이고, 약간 규범을 준수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과 좀 더 밀접하게 삶의 결과와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경증은 이제 뭐좀 불안감, 정신병리랑 이제 연결되었고, 개방성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정치인에 대한 태도, 뭐 정치 견해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되었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삶의 결과와
이제 좀 맞닿아 있더라라고 이제 뭐 우리가 궁금한 차원에서는 각각 다섯 개의 어떤 디멘션들이 특히나 뭐 어떤 것과 조금 더 잘 설명이 되냐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좀 더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결국 성격 특성과 어떤 삶의 결과가 가지는 연관성은 성별에 걸쳐서 일반화됐고 연령에 걸쳐서 이제 일반화됐고 민족 전반에 걸쳐서도 이제 일반화돼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성격 특성 간에 이제 중첩을 통제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성격과 어떤 특정한 삶의 결과 간에 이제 그 연결성이 강도가 이제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이제 나타났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첩이라 하면 이제 뭐 논문에서 계속 이제 뭐 약간 동의어로 이제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제시가 되는데 뭐 overlap 그다음 혹은 intercorrelate 혹은 뭐 shared information 뭐 이런 식의 이제 비슷한 단어를 이제 말 그대로 중첩됐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빅 파이브가 설명하는 어떤 뭐 외향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원만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섯 가지가 분명히 약간 다 독립된 개념이고 이게 개념적으로 중첩되거나 겹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각각의 특성이 뭐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많은 뭐 논쟁과 뭐 연구 결과에서 뭐 가장 그 어떤 개념적으로 겹치지 않는 그래서 성격이 딱 다섯 가지의 분명히 특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꽤 합당하게 성격을 잘 포착해내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돼서 수렴되고 최근 연구들에서도 계속 이제 예외 없이 적용돼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첩이란 말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중간 시험에서 다뤘던 뭐 우리가 일단 뭐 사회적인 동물로서 뭐 뇌에서도 이제 어떤 영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뇌의 용량은 이제 뭐 한정되어 있기에 이제 우리가 뭐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이제 배고픔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고립됐을 때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연결감이 결핍됐을 때 그만큼 사회적인 욕구에 대한 갈망이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 실제 연구 결과가 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수많은 삶의 여러 라이프의 이벤트가 있고 결과가 있죠. 아까도 뭐 개인적인 삶의 수준에서의 결과, 뭐 사회적인 뭐 연결감 수준에서의 뭐 여러 결과들, 뭐 집단 수준에서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측정했던 삶의 결과만 이제 83개 이제 변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결과는 딱 이 한 가지 성격 특성만 딱 예측하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의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각 성격 특성이 조금 이제 상관되어서 이제 그 삶의 결과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나왔던 거죠. 뭐 보험 가입을 뭐 예측한다. 뭐 이제 뭐 개방성과 성실성이 뭐 보험 가입 예측에 뭐 예를 들어서 정적으로 상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신경증과 뭐 이런 원만성은 이제 반대로 부쩍 상관을 갖고 그래서 이동안 그 전까지 설명했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약간 계속 이제 뭐 딱 하나만 불이 켜진다기보다는 이제 각각 다섯 가지 성격 특성 이제 뭐 어떤 성격 특성들 이제 동시에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든가 뭐 세 가지가 상관관계를 갖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특정 결과 변수에 따라서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성격 변수들이 있었죠. 때로 어떤 건 뭐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고 어떤 건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라이프에 대한 중요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이 켜지는 여러 성격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합쳐서 그 삶의 결과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성격 특성이 이제 순수한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결과를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때로 이제 다른 트릭과 함께 이제 공유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성격 특성을 통제하고 어떤 특정한 뭐 외향성의 순수 효과가 어떤 삶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볼 때는 오히려 그 효과가 이제 줄어들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중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5 특성들이 이제 결국 조금 서로 상관되어서 공유하는 분산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중첩에 대한 좀 정확한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성격 간, 특성 간 중첩을 뭘 의미하냐면, 빅5 특성들이 이제 서로 상관돼서 공유하는 이제 분산이 된다는 거죠. 특정한 삶의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예시를 좀 풀어 쓴 버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원만성이 삶의 만족도를 이제 예측한다면, 이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제 원만성과 뭐 성실성은 이제 정적 상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때 이제 성실성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제 원만성이 삶의 만족도를 이제 예측하는 그 효과가 줄어들 거고 그래서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원만성의 효과 중 일부가 뭐 책임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성실성과 공유된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어서 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순효과가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싶은 마음에 이제 좀 더 글로 이제 풀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중첩이란 게 이제 개념적인 중첩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첩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고 그냥 이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해 없이 그러면 이제 충분한 그런 이제 페이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분명히 B5 성격 특성 이제 5가지가 다 구분되는 이제 개념적으로 독립된 차원이지만 이게 어떤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이제 특성 간 이제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성이 어떤 삶의 결과를 이제 예측한다면 이게 그 특성만이 갖는 이제 고유한 설명값이 아니라 이제 때로 이제 뭐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뭐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또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뭐 삶의 만족도가 높듯이 이제 공유하는 분산이 이제 어떤 특성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특정 어떤 삶의 중요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격 특성을 이제 공분량으로 이제 포함했을 때 그 공유 분산이 제거되면서 그래서 딱 외향성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보고 싶어요 했을 때 다른 성격 특성을 통제한다면은 그냥 그 자체가 공유되는 분산 때문에 결국 외향성이 순효과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이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첩의 의미 그래서 빅5 특성들이 서로 상관되어서 나타나는 공유하는 그런 이제 분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잘 그냥 캐치하고 계시면 충분한 그런 페이퍼이고 흥미로운 거 이제 꽤 잘 일반화가 되더라. 근데 이제 성격 특성간에 우리가 중첩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어떤 성격 특성을 이제 통제한다면 이제 반대로 그 성격 특성에 미치는 순효과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삶의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그 각 특성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제 공유된 그런 분산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면 설명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할 때 여러 시사하는 바는 있더라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설명드릴 페이퍼는 이제 성격 특성과 이제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게 뭐 유전이냐 환경이냐 그래서 어떤 패스에 따라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 이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유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런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그런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너무 잘 이제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던 페이퍼이고 그래서 개념적인 그런 이제 정의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함께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함께 보충해서 이제 보완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성격 특성이 이제 이 논문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성격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이제 유전적으로 인한 건지 아니 환경적으로 인한 건지 이걸 이제 살펴보자 한 연구가 되겠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워야겠네요. 그래서 이 두 줄은 이제 지워서
이제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단 연구였고, 그래서 퍼스널리티에 이제 실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격이 어떤 스트레스를 예측함에 있어서 어떤 유전적인 효과에 의한 거냐, 아니면 환경적인 효과에 의한 거냐, 그래서 각각 어느 정도로 이제 설명하냐,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아직 이 효과 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종단적으로 이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갖는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걸 이제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불리는 자극을 경험했을 때, 이 자극을 이제 개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하고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느끼는 지각된 스트레스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누구한테는 이제 도전으로 지각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위협으로 지각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는 위협을 지각해서 막 통제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을 초과한다 평가했을 때 이게 위협을 느껴져서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유발된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스트레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특성이라는 거. 그래서 성격은 이제 계속 트레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이 어떤 서로를 이제 구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장기적이고 비교적 지속적인 이런 자동적인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격을 다룰 때 때로 이제 상태를 함께 측정한 경우가 있죠. 상태라는 거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이제 느끼는 어떤 변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이는 각 개인이 이제 갖고 있는 뭐 사고, 감정,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제 연구는 주로 이제 성격 특성과 이제 스트레스 간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일관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외향성이 높으신 분들, 성실성이 높으신 분들, 다 원만성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낮았고 반대로 이제 신경질이 높으신 분들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는 뭐 연구는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은 이제 그랬을 때 성격 특성이 이제 유전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중간고사 때 설명드렸던 내용과도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많은 쌍둥이, 그다음 입양 연구가 이제 상당 부분 뭐 유전적 요인의 기인함을 설명했었고, 그다음 메타 분석이라 하면 이제 그동안 많이 쌓여진 연구들이 이제 다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아서 통계를 돌린 거죠. 이제 여기서 설명됐을 때도 이제 상당 부분 유전적 영향이 많더라라는 이제 연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전적 차이가 약간 이런 주관적 지각,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지각되느냐, 그런 이제 개인차를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뭐, 만성적 스트레스는 누가 받냐? 뭐, 유전성이 좀 어느 정도 설명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랑 우울의 어떤 유전적 기원 역시도 이제 꽤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이 뭐 갖는 차이는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특히나 이제 뭐 행동 유전학에 입각해서 이런 연구를 이제 우리는 뭐 종단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오은영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개념과 함께 모델을 잘 그려주셨었죠. 그래서 A가 뭐 어떤 걸 정의하는지 여기서 ACE 모델이라 할 때 뭐 ACE가 어떤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지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한 건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그동안 성격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의 연관성을 뭐 유전적, 그다음 환경적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년간의 이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기여한 정도, 환경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스터디 1에서는 이제 이 순간적인 거죠. 그래서 성격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의 약간 동시적인 이런 분산에 대해서 유전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환경이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이제 뭐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를 놓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격 측정을 이제 측정을 했고 B5로 그다음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했을 때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잘 그려주셨던 그 모델이 이제 ACE 모델이었는데 이제 구조 방정식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상관 분석인데 이게 모델에 이제 변수를 다 때려 넣고 이제 뭐가 더 유의했는지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이제 AE 모형이 이제 ACE 모형보다 더 적합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유전과 이제 그 비공유 환경이 조금 더 잘 설명을 했다라는 거여서
이제 성격과 스트레스 모두 이제 유전적 영향이 존재하더라. 근데 이제 지각된 스트레스의 이제 변산 중에 38.7%가 이제 성격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70%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더라라는 부분이 이제 메인 결과였고, 이 부분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연구 2에 오면 이제 종단적 관계까지 보겠다 해서 10년간의 뭐 데이터를 이제 비교 분석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측정은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종단 결과를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받는 분들, 그래서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이런 거는 유전적 영향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느끼는 이런 스트레스는 주로 이제 환경의 영향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격과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지속된다라면은 이건 이제 뭐 유전적인 영향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의 변동은 조금 더 이제 환경적 영향이 뭐 크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도 놓고 봤을 때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고, 지금 내가 이제 뭐 환경에 따라 느끼는 이런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뭐 강한 이런 스트레스들은 이제 환경적 요인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막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뭐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좀 유전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밝힌 그런 페이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격과 스트레스가 이제 그냥 내가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내가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결국 성격과 스트레스 이 두 변수가 상당 부분 같은 좀 유전적 기반을 좀 공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강한 상관관계를 맺었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도 내가 계속 이제 만성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면 그건 좀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건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상태, 그다음에 이런 뭐 스트레스 이제 변화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환경에 의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느끼는 이런 지각된 스트레스를 이제 특히나 잘 설명하는 성격 특징은 이제 신경증과 성실성이었고 그 이유는 이제 신경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정 정서 그다음 내가 위협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스트레스에 이제 상당 부분 강하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는 그런 성격 특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실성은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스트레스의 지각을 좀 낮추는 방향과 이제 연결되는 이제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성격 특성에 있어서는 좀 스트레스 지각을 낮추는 또 중요한 이제 성격 특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에 다뤘던 이제 저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리뷰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한 학기 계속 이제 선생님도 너무 많이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네, 이번 주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서 이제 또 다른 페이퍼를 함께 안내해 드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조금 더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